네,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을 맡고 있는 김호설입니다. 추석 연휴로 이제 휴강을 하게 돼서 보강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오늘 내용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암호화에 대한 내용, 공급 시간이 된다면은 패쉬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음, 근데 사실 두 강좌 모두 다 약간 진도 차이는 있지만은 약간 복습 형식으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앞부분부터 다시 설명하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오늘 수업은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어, 네,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크립토그래피나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제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는 제가 연결하고 네, 적용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암호화에 대한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했고요. 네, 네, 암호화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앨리스와 밥 그리고 이브가 있어요. 앨리스의 역할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되겠죠. 받는 사람. 이브는 도청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의 목적은 메시지를 이브가 항상 도청하고 있으니까 이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밥에게 뭔가를 보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밥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잘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브가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X라고 한다면은 X를 변조합니다. 변조. 이걸 암호화라고 하는데 변조하고요. 그리고 밥은 변조된 메시지를 복원을 해야겠죠. 복원을 해서 원래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암호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분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조된 메시지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이분은 잘 파악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에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프라이빗 스킴이라고 해서 둘이 어떤 앨리스와 밥이 어떤 암호화 공유하는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코드북이라고 해서 암호책을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함수와 함께 암호키, 네, 암호키죠. 키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방법에 의해서 메시지를 변조하는 그런 방법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이런 방법이 바로 프라이빗 스킹입니다. 아주 오래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럼 이게 왜 안전하냐 하면 우선 변조를 하면은 변조된 메시지가 1, 0이라고 하면은 2부가 1, 0을 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추적할 수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가 뭔지. 물론 그가 암호책이라든지 암호키를 어떻게 해서 얻었다 획득을 했다면은 이분은 언제든지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암호책이나 또는 암호키를 모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썼죠. 뭐 전쟁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이, 첩보 같은 경우에, 어떤 지령을 내린다고 하죠. 지령을 내릴 경우에 암호화된 방법을 내리면은, 상대방에서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을 테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령을 받은 사람은 암호책과 암호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원래 지령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암호화된 지령을 원래 복원시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프라이빗 스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은 이 암호키 R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보통은 보통은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주 바뀌어야 돼요.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자주. 하나를 계속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뭔가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암호키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계속 쓰다 보면은. 그리고 설마 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일반 텍스트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게 돼서 확률적으로 메시지가 뭐다라는 것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고자 할 때 그 일상적인 어떤 언어를 씀에 의해서 일상적인 어떤 언어를 쓸 때 그때 보통 자음, 모음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자음이 있고 많이 나오는 모음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한글에 예를 들면은 아나 또는 오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 테고요. 모음 같은 경우는 뭐 미음, 니은, 이응, 이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이응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확률적으로 메시지가 처음에 한두 개 메시지 가지고는 뭐 이런 확률적으로 추적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거는 어떤 단어구나라는 거를 개스할 수가 있어요. 쌓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암호키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바꿔야지 안 그러면 확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키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둘이 서로 똑같은 암호키를 공유하고 코드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매일같이 출퇴근한다 어떤 뭐 스파이라든지 그렇다면 뭐 매일 바꿀 수 있겠죠. 매일 새로 출근할 때마다 오늘의 암호키는 뭐다, 오늘의 뭐 코드는 이거다라고 계속 업데이트 할 수는 있을 텐데 음, 실제 상황에서 저는 뭐 스파이도 아니고 뭐 국정원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하건데 암호키가 아마 스파이가 어디 나가면 어떤 임무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은 뭐 최소한 한 달, 뭐 석 달, 뭐 여섯 달, 1년, 2년 이렇게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될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암호키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뭐 주기적으로 다시 뭐 어딘가 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걸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스파이라고 하면은 뭐 대사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대사관에서 주기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상대방을 포착이 되지만 제가 스파이인가 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어려워요. 서로 공유한다는 거는 서로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뭔가 주기적으로 자주 뭔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추적당할 확률이 큽니다. 암호화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상 그 메시지를 확률적으로 추적을 하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퍼블릭 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키를 두 개를 둬요. 두 개. 퍼블릭 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시크릿 키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는 암호키 하나 해가지고 그걸로 인코딩도 하고 디코딩도 했다면은 얘는 좀 다르게 인코딩은 퍼블릭 키만 가지고 가고 디코딩은 프라이빗 키만 가지고 갑니다. 디코딩은 그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스킴이고요. 그래서 보통 RSA라는 게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넘버 스토리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 프라임 넘버라든지 지수 연산 이거 머듈러 연산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요건 뭐냐면 퍼블릭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 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퍼블릭 키는 n이라는 보통 스페어로 쌍으로 가지고 있는데 N2에서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빗 키는 하나, D라고 하는 뭐 E는 인크립션의 약자고 암호화한다는 게 인크립트죠. 인크립트의 약자고 D는 디크립트 복호한다는 거죠. 복호의 약자 그냥 NE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앨리스는 퍼블릭키를 가지고 얘는 공개합니다. 얘는 공개, 외부에 공개하는 키고요. 얘는 시크릿키입니다. 시크릿키. 이 말은 뭐냐면 밥 only, 밥 knows. 앨리스도 몰라요. 앨리스도 모르고 밥만 알고 있는 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음. 이건 두 개 더 줍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메시지 보낼 때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퍼블릭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고요. 밥은 그거를 자기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바로 RSA 방법입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그러면 퍼블릭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내요. 하지만은 앨리스는 그거를 복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프라이빗 키가 없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내기만, 암호화만 가능합니다. 근데 앨리스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브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암호화해서 밥에게 보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보낼 수 있고요. 대신에 그거를 원래 암호화된 거를 복구하는 것은 반만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RSA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프라이빗 스팀이라고 해서 코드북을 서로 공유하는 거라면은 이건 사실 약속된 어떤 방법으로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퍼블릭 키로 모두가 알고 있는 키로 암호화를 한대요. 그리고 프라이빗 키로 복구화를 한다고 해요. 반만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이상하긴 보이긴 하겠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밥은 어차피 메시지 보는 건 밥이거든요. 밥이 메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메시지, 자기 메시지를 프라이빗 키가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서 보낸 거니까 자기 메시지, 뭐 그건 어딘가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으로 뭔가 메시지 보낸다고 할 때 그게 암호화돼서 뭔가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 카카오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텔레그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암호화돼서 뭔가 처리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도 뭔가 암호화는 하겠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암호화는 할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메커니즘도 아니고 암호화해서 뭔가 메시지 주고받을 겁니다. 사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웹 기반 시스템도 요즘 암호화돼서 어떤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보통 주고받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암호화해서 보낼 거예요. 근데 앨리스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어요. 암호화는 뒤에 백그라운드 시스템에 돌리는 거고 앨리스는 자기가 보낸 메시지는 자기가 알죠. 뭘 보냈는지. 그리고 뭐 채팅창 같은 데 뜰 테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구하는 상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암호화된 걸 복구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앨리스는 보낸 사람 입장에서 암호화된 걸 다시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메시지 자체의 원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밥만이 오직 그 암호화된 거를 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밥, 밥, 밥만이, only 밥만이, 어떤 밥이, 복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앨리스는 그 암호화된 걸 다시 복구할, 원래 뭐, 메시지를 복원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RSA 방법은 뭐냐면은, 암호하는 건 아무나 하게 하자. 상관없다. 앨리스가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다. 대신에 앨리스는 자기가 암호한 거를 굳이 다시 복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앨리스가 뭘 보냈는지 본인이 알 테니까 오직 밥이 그 암호화된 거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앨리스는 필요가 없어요. 앨리스는 암호화된 거는 이미 보낸 거고 이제 원래 메시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반만이 알면 충분하다. 반만이 그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프라이빗를 밥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밥은 프라이빗를 가지게 되고 반만이 그 only 밥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밥이 아,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는 밥 혼자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는 암호화하는 거는 누구나 보내도 상관없는데 밥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S의 알고리즘은 키를 두 개를 주는데 보내는 거는 누가 암호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밥이 선별해서 뭐 앨리스한테 보낸 것만 보고 나고 다른 사람이 보낸 거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앨리스만 선별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앨리스 입장에서는 어,
굳이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굳이 복원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보낸 거는. 그래서 앨리스는 별 상관이 없고요. 밥은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밥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밥이 이제 밥 혼자 프라이빗 키를 가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암호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프라이빗 키랑 같은 암호화 키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공유하는 거니까 키를 두 개를 줘서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 이렇게 두 개를 줘서 퍼블릭 키는 누구나 암호화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단지 복원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반만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RSA 방법입니다.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앨리스가 굳이 자기가 보낸 걸 복원할 필요는 없으니까 앨리스는 복원하는 방법 프라이빗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앨리스가 아닌 이브가 앨리스인 척하고 이제 메시지 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스푸핑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논외입니다. 논외고요. 그거는 다른 보안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위장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는 보통은 그 인증서라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 보내고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인증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로그인 하는 거라든지 뭐 또 다른 인증 방법들 굉장히 많죠. 뭐 이 공인 인증서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요즘은 뭔가 좀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할 때 문자가 아니라 그 ARS로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음, 그 자격 인증을 확실히 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거는 요 방법과는 약간 범위 벗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앨리스가 자격 인증을 확실하던 그 가정하에서 앨리스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브에게 들키지 않고 밥에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논의하는 건데 한 가지 방법은 둘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비밀 키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프라이빗 스킴이라고 한다면은 RSA는 뭐냐면 암호화하는 거는 어, 공개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구나 그래서 암호화할 수 있고 암호화해서 메시지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메시지 암호화된 걸 복원하는 거는 밥 혼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앨리스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복원하지 몰라도 왜냐 앨리스 자기 보낸 메시지는 자기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분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원하는 키랑 암호화하는 키를 분리하자. 복원하는 키와 암호화하는 RS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복원하는 원 키와 그리고 암호키 이거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리하자는 겁니다. 네, 네, 분리하자는 거고요. 복원키와 암호키를 분리하자는 게 RS의 알고리즘인데 복원하는 키 두 개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복원하는 키는 네, 이거는 비밀 키로 해도 되는데 얘는 공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공개도 상관이 없어요. 암호하는 키는 따져보니까 공개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원하는 키는 밥 혼자, 왜냐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누구나 다 복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암호화된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암호화되는 거는 이건 비밀로 비공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암호를 하는 키, 복원하는 키는 상관이 없는데 암호하는 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RS 알고리즘은 키를 두 가지 둬요. 두 가지 둬서 퍼블릭 키 스킬 두 가지 키를 줘서 복원하는 키, 암호하는 키 두 개를 두고요. 두 개를 두고 암호화하는 거는 이 키로 하고 복원하는 키는 이 키로 하자라고 두 개 분리해 놓고 보니까 암호화하는 키는 누구나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복원하는 키는 그것만 이제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원하는 키도 또 생각해 보니까 앨리스는 필요가 없어요. 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앨리스니까 상관이 없잖아. 보내는 사람은. 그래서 복원하는 키는 밥 혼자 가지고 있도록 하고 어, 암호키는 공개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장점이 뭐가 생겨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키를 두 개를 넣고 하니까 어, 네, 서로 공유하는 기능은 서로가 약속해서 지정된 시간에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게시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밥이 원하는 타임에 언제든지 암호키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단지 요거 약속만 하면 돼요. 앨리스가 암호화된 메시지 보낼 때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서 먼저 얘는 지금 현재 어,
뭐죠? 공개 키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 보내라. 요 부분만 규칙만 정해서 그러니까 미리 보내기 전에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보내라. 이런 약속만 돼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밥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메시지 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기왕 업데이트 하는 거 뭐 하루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앨리스가 보내고 싶을 때 지금 퍼블리키는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밥이 그때 생성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지금은 요걸로 보내 라고 하고 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메시지 보낼 때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생성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매 메시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어쨌든 RSA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퍼블릭 키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키를 두 개를 둡니다. 퍼블릭 키 방법은 키를 암호 키를 두 개 둡니다. 암호 키 두 개를 둬서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암호화용, 하나는 복원용 이렇게 키를 두 개 둡니다. 복원용 이렇게 두 개 두고요. 이렇게 두니까 복원용은 굳이 얘는 이제 시크릿하게 두고요. 얘는 암호화용은 생각해보니까 굳이 시크릿 할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는 누구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퍼블릭하게 두자 이렇게 두는 거고요. 이렇게 두게 되니까 키를 두 개를 암호 키를 두 개를 만드는데 비록 두 개지만은 이거는 뭐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고 싶을 때마다 만들 수 있어서 자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RSA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리는 요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요 식을 보면은 암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호합니다. 우선은 암호할 때, 네, 암호할 때 요렇게 되게끔 이 식이 맞게끔 E와 D와 N을 정해요. 여기서 EDN을 정해서 여기서 E와 N으로 ED 정해서 요런 식을 만족하는 EDN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서 E와 N은 퍼블릭 키가 되고요. D는 프라이빗 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바로 RSA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게끔 이 D와 N을 찾게 되면은 뭐 여기서 식에 보겠지만은 원래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X를 2승을 하고요. X 원래 메시지가 X라고 하면 X를 2승을 하고요. 그 모듈러 연산해서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암호화된 값이 될 테고요. 그래서 요걸 써서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 원래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메시지가 X라고 하면은 암호화된 메시지는 뭐냐면 X의 2승 mod N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원 과정은 바로 뭐냐면은 이 X의 2승에다가 D승을 또 해줘요. D승을 해주고 머듈러 연산을 해주면은 이게 복원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메시지로 바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RSA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요 과정 E와 D와 N을 설정을 해서 E와 N은 퍼블릭 키로 하고 D는 프라이빗 키로 가지게 하자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과연 그러면 E와 D와 N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 부분을 이제 알아야겠죠. 우선은 설정하는 방법은 이래요. 우선은 소수를 먼저 설정합니다. 랜덤하게 P와 Q를 소수를 두 개를 설정해요. 두 개 설정한 다음에 N은 P와 Q를 곱한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E는 P-Q-1과 서로 소가 되는 그런 소수를 찾습니다. 서로 소가 되는 소수. 서로 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서로 소는
네,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가 어,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서로 소라고 합니다. 1인 경우. 예를 들면은 5와 4는 서로 소죠. 서로 소. 네. 서로 소가 되는 거죠. 5와 4는 서로 소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6과 9는 서로 소가 아니죠. 서로 소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그런 임의의 숫자를 2로 잡습니다. 즉 요수 P-Q-에 대해서 서로 소가 되는 이 값을 2로 하나 잡습니다. 물론 서로 소가 되는 값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2로 잡습니다. 근데 보통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네, 2를 3으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3으로 잡냐? 물론 이제 서로 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좀 체크하면 되니까 우선 소수여야 되니까 뭐 한 요 정도 작은 숫자 잡아야지 빨리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D 값은 뭐냐면은 D 값은 인버스 오브 E 모듈러 P-1 Q-1 이라는 건데 바로 뭐냐면은 이 값은 뭐냐면은 요거죠. 요걸 만족하는 우리가 이랑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E랑 얘네는 알고 있고 요걸 만족하는 D를 find D. 지금 얘네가 잠깐 좀 네, 이렇게 얘네를 찾아서 find 해서 D를 찾으면 됩니다. D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D가 바로 암호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퍼블릭 키는 지금 임의의 두 소수 P와 Q 두 개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 네, 그거를 곱한 값을 n으로 하고요. 그리고 2는 이 P와 Q를 두 개 소수를 잡았다고 하는 경우에 네, P-1 그리고 Q-1 그 곱한 것과 서로 소가 되는 즉 GCD가 1이 되는 그런 이 값을 임의의 또 소수 이 값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3으로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물론 3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되니까 안 되는 경우는 단원수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D 값을 찾아야 되는데 D 값은 바로 뭐냐면 이 밑에 2 곱하기 D 마줄라 연산에서 P-2 곱하기 Q-1은 1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D 값을 찾으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RSA 알고리즘에서의 퍼블릭 키 값인 E와 N 그리고 프라이빗 값인 D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이제 RSA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밥이 만들어준 티, 이건 밥이 만드는 겁니다. 밥이 만들어준 티, 네, 이건 밥이 생성합니다. 생성해서 밥이 만들어준 퍼블릭 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걸 이런 연산을 해서 y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밥은 이렇게 해서 메시지 보내면 밥은 요 메시지 이 y죠. y를 디승을 하고 마줄라 n을 해서 다시 디코딩 한다라는 게 RS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돼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D는 어떻게 찾지라는 거죠. 우리가 N과 E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 N은 두 개 랜덤한 소수 두 개 뽑아서 곱하면 되니까 N이. 그리고 E는, 두 소수에다가 1을 뺀 수들 두 개 곱하면 되니까, 곱하는 수에다가 서로 소가 되는 소수를 구해야 되는데, 뭐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큰 계산이 필요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3으로 우선 2를 3으로 잡고 서로 소가 만약에 된다면은 3으로 하고요. 안 된다면 5, 그것도 안 되면 7, 안 되면 1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숫자를 키우면서 뭐 소수 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서로 소가 되는 그런 이 값을 정하면 될 거예요. 요거는 계산이 간단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복원하는 시크릿 키인 D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데
뭐 이렇습니다.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네, 계속 잠깐만요. 네, 네,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뭐냐면은 어떤 두 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두 수가 주어지게 될 경우 이제 편의상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럴 때 요때 GCD가 두 수의 GCD가 D라고 할 때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X와 Y를 출력해줍니다. 물론 D도 같이 출력을 해줘요. D는 A, B의 GCD를 구하면 되는 거고, D를 만들어주면서 X와 Y를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 예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출력을 해주게 돼서, 그래서 X와 Y, D는 이제, GCD, AB는 서로 소인 값을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P-이거 Q 해서 D는 우리가 서로 소니까 1로 잡고요. 그래서, 네, 1로 잡고, A, B의 관계를 AX 플러스 BY는 D가 되는 1이 되는, 그런 값을 만족시키는 그런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한 E와 K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E는, 네, 2가 아니, 2는, 네, 어쨌든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D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우리가 여기 원래 이 앞에 요 부분에서 이제 그 X와 이 D는 X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왜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냐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네,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네, 요거는 네, 우선 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음, 네, 네, 지금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테스트용으로 네, 네, 설명할게요. 음, 네, 여기서 요거죠, 요 식을 도출하는 이게 요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D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식에서 우리가 네, X에 음, 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X에 우리가 찾는 거는 E와 D.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E와 D와 N 요거를 이제 찾고자 해요. 근데 E와 D는 우선은 구했어요. 소수로.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냐면요. 여기서 그 페르마 법칙을 정리를 배웠어요. 페르마 법칙은 뭐냐면은 네, A의 P-1 1이죠. 1 하고 모드 네, P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네, 우리가 그 마듈라 연산에 의해서 이게 페르마 정리죠. 정리
경우는 이 부분을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a의 p-1 곱하기 a의 q-1 요거는 1이 될 거예요. 언제 1이 되냐면은 모두 pq일 때 1이 될 겁니다. 1. 그죠? 그러면은 요 위식, 이 위의 식을 x의 2승, x의 d승은 x 머드 n은 요렇게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x의 2 d승 하고 x 곱하기 1 하고 머드 n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x의 2승 d승은 x의 하고 네 x의 1이니까 여기서 네 x의 p-1 하고 네 x의 q-1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p-1 q-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pq 모두 pq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페르마 정리 아까 여기 나왔던 요거를 이제 식을 1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얘는 x의 p-1 q-1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드 n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1에 의해서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얘는 x의 xp-1 q-1 여기서 t 곱하기 q 이렇게 되면 되겠죠. 1에 의해서 1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1에 의함 그리고 n은 p 곱하기 q라고 한다면은 이 식이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이 즉 x의 2의 d승은 2승에다가 d승을 곱하는 거는 x 요렇게 된 x 마드 n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x는 x 곱하기 1 머드 n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던 페르마 정리를 응용한 방법에 의해서 x의 p-1 q-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테고 모두 PQ가 될 테고요. 물론 여기서 N이 P와 Q일 때 그리고 여기서 P와 Q는 소수여야 됩니다. 소수여야 합니다. 왜냐면 페르마 정리에서의 여기서 P는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P는 소수여야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PQ는 소수여야지 이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설명을 하면은 X의 페르마 정리에 A의 P-1은 모듈라 P에 대해서 1이 된다라는 게 페르마 정리인데 여기서 P는 소수여야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을 응용하면은 A의 P-1 곱하기 Q-1 승은 1이 되는 거죠. 모듈라 PQ에 대해서 여기서 PQ 모두 소수여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 식을 응용해서 이 식을 응용해서 x의 2d는 x 모듈 n에 대한 x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는 x 머드 n은 x 곱하기 1 머드 n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x에다가 페르마 정리를 응용해서 1번씩 1번이라고 하는 1번씩을 응용해서 그러면은 x 곱하기 xp-1 곱하기 q-1 머드 PQ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네, 요렇게 되게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식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2 곱하기 D는 네, 1 더하기 K의 P-1 Q-1 요런 식이 되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어떤 식으로 찾음에 의해서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은 2D는 플러스 K5 P-1 Q-1은 1 요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2와 그리고 P-1 그리고 Q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필기를 하는데 자꾸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엣지 브라우저를 제가 손으로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E와 PQ, P-P-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D와 K를 찾으면 됩니다. 이 식을.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네,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요거는 X는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바로 뭐냐면 위에 나왔던 페르마 정리를 응용한 식의 1번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네, 네, 네. 1번식에 의해서 이렇게 1번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 식을 만족시키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D를 찾으면은 이 암호화가 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2와 그리고 P-1과 Q-1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네, 여기서 P-2, Q-1은 우리가 임의로 PQ는 임의의 소수로 설정을 했고요. 2는 P-2과 Q-1이 되고 있는 어떤 서로서의 관계에 있는 어떤 소수를 2로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2와 P-, Q-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는 우리는 D와 요걸 이용해서 D와 K 프라임만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여기서 네, K 프라임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아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될 텐데, 네, 이렇게 될 테고요. 네,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네, 관계를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이 식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요 식이 있는데 요 식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E와 D와 N을 찾아야 돼요. 근데 E와 N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서 만들어줬어요. 요 설정된 값에 의해서 D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D는 바로 요 식, 죄송합니다. 이 식을 풀어나감에 의해서 D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따라서 네, 2와 P-1, Q-1에 기반해서 D를 찾으면 됩니다. D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 식에서 여기서 과연 D를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방법 찾을 수 있고 바로 요 식이거든요. 여기 네, 네, 바로 이 식이거든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와 같이 식이 풀이가 되고요. 요 식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은 a x 더하기 by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식은 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a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이 될 테고요. y는 b는 죄송합니다. b는 P-1, Q-1 이렇게 잡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히고 잡으면, 네, x, y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다. 여기서 x는 뭐냐면은 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는 뭐냐면은, 네, y는 k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d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네,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식. 그래서, 어, 좀 전에 증명했던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 증명 방법이고, 우리가 어떤 익스텐드 유클리 우리가 그 RS 알고리즘에서 퍼블릭 키와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얻어야 되는데, 퍼블릭 키는 우리가 임의의 두수 PQ를 정함에 의해서 그 n이라는 값을 가지게 했고요. 그리고 그와 서로소를 가지는 P-2과 Q-2의 서로소를 가지는 임의의 이 값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데, 왜 서로소를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서 D 값이 GCD거든요.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여기서 여기를 해서 X, Y, D를 찾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1이거든요. 1. 그 말은 뭐냐면 요거는 1이라는 이 값이 1이 죄송합니다. 이게 1이거든요. 1. 1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1이라는 거는 바로 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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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네. 2와 그리고 P-1 Q-1이 이거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로 그래서 서로소가 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P-1과 Q-1의 서로소가 되는 값으로 이 값을 잡습니다. 그래야지 요식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요식이 만약에 이 값을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잡는다면, 여기서는 이 값은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돼야 될 거예요. 바로 뭐냐면 2와 P-2 곱하기 Q-2과의 어떤 최대 공약수가 1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는 서로소로 잡음에 의해서 요거 1로 놓고 편하게 쓰자는 거죠. 최대 공약수 따로 구하지 않고 편하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P-1과 Q-1과의 서로 소의 관계에 있는 값으로 임의로 잡고 갑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D를 구해요. 이거는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네, x와 y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x가 d가 되는 거예요. x가 여기서 d와 ek에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요 식이 바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그 RSA에서 구하려는 식이고요. 요걸 만족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요걸 만족하는 어떤 D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 E랑 PQ는 우리가 이미 그 임의로 설정을 했으니까 D 값을 찾을 텐데, 요걸 찾기 위해서 이제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 어떻게 쓰냐?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A와 B가 주어졌을 때, A, B가 주어졌을 때 AX 플러스 BY는 D가 되는, 여기서 D는 A, B의 GCD입니다. 그렇게 되는 X와 Y와 D를 출력하는 게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요 식에서는 여기 1이잖아요. 1. 여기 1입니다. 1. 1이라는 거는 GCD 2와 P-2, Q-2의 GCD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1을 서로 소가 되는 그런 이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PQ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 값은 55죠. 그러면 2를 3으로 잡아요. 왜냐면은 3은 55가 아니라 40과 서로 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소, GCD는 1이 되는, 그 말은 뭐냐면 2와 Q-1, P-1은 서로소기 때문에 1이 되는, 그래서 2를 3으로 잡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이 값을 잡아야지 바로 요 식을 적용을 할 수가, 이 식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소가 아니라면은 요 1에 있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2와 그 다음에 p-2 곱하기 q-1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1의 자리에, 요 식의 1의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1의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더 복잡해지겠죠. 할 게 많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서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제 D 값을 잡아야 되는데, D 값은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네, 27이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제기로 구해야 되니까, 그냥 검사는 할 수가 있어요. 27이 나오면은, 27과 2가 3이니까, 27 곱하기 3은, 얼마죠? 81 모드 40은 1이죠. 네, 1입니다. 81이고, 네. 81 모드 40은 1이죠. 1과 동시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구나 라고 해서 프라이빗키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구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와 이걸 구했으면은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x라고 하면 x의 세제곱을 하고 27제곱을 해서 암호하고 각각 복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제곱하고 27제곱하는 게 계산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은 저번에 얘기했던 기수 계산에 의해서 제곱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계산 과정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다 하는 정도는 뭐 지난 수업에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그렇게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전한 이유는, 네,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안전한 이유는 우선 P와 Q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P와 Q가 있어요. P와 Q가 있는데 우선은 N만 주어지게 되면은, 물론 N이 좀 작다면은 PQ는 대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수가 네, P와 Q 두 수가 어느 정도 N이 작으면은 PQ도 작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죠. P와 Q를. 근데 N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PQ를 충분히 큰 수로 잡게 되면은 N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은 이걸 PQ가 뭔지를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Q가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D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방법은 밥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시간에 구현하게 될 텐데, 제대로 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암호 키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 자체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작업 손으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흡적 계산하기는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앨리스가 메시지 보내고자 할 때, 그럴 때 메시지 보내기 직전에 앨리스가 물어봐요. 지금 암호키가 뭐니? 라고 하면 밥이 대답을 하죠. 지금 암호키는 뭐야? 라고 하면 앨리스가 거기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복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앨리스가 물어볼 때 그때 계산을 합니다. 그때 지금은 뭘로 잡을까? 라고 해서 임의로 계산해서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매번 메시지 보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비밀키를 개수하기가 어려워요. 메시지만 가지고 추측하기도 어렵고요. 좀 전에 나왔던 대로 퍼블릭 키만 가지고도 역시 비밀 키를 추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약간 막간 나온 김에 우리가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네, 한번 네, 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조금 전에 이그젠플은 네, 조금 전에 이그젠플은 이렇게 됐어요. 조금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네, 주석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네, 다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 동작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네, 다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네, 수안 내려가네요. 네, 아 이게 네 새로운 페이지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n은 p와 q는 5와 11입니다. p는 5고요. q는 11이고 그래서 p-1과 q-1은 40입니다. 40.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는 3으로 잡았어요. 3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익스텐디드 알고리즘을 써서 D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네, 요거는 좀 더 쪽으로 이렇게 네, 알고리즘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익스텐디드 유클리드라고 합시다. 유클리드에서 맨 처음에 네 이거는 40과 3이에요. 3. 네, 40과 3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40과 3. 그럼 이런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제기 부분 들어가면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여기는 다시 EU하고 제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B에다가 A mod B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A mod B면은 네, 40에다가 3이면은 3 네, 36, 39, 1이 되겠네요. 그죠? B는 3,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또다시 제기호출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EU 해서 다시 1과 네, 그리고 네,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B는 0이죠. 그래서 얘는 리턴 값이 여기 요 내용에 의해서 리턴 값이 10A 이렇게 됩니다. 10A 즉, 그 리턴 값이 1하고 0하고 A1 요렇게 리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은 요 리턴 값을 가지고 여기 리턴 값을 써야겠죠. 요 리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10이 A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10A를 가지고 리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재구성해서 얘는 0이고 1 빼기 A 나누기 B 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101A고, 여기서, 네, 다시 101A고, 다시 리턴 값은 어떻게 잡냐면, 리턴 값은, 네, 이거 재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이고요. 1, 하고, Y는 0이 되겠죠. 0이 될 테고요. 그리고, X 1 빼기, A 나누기 A 나누기 B인데, A는 3이고, B는 1이니까 3에다가 곱하기 y를 곱해요. y는 0이죠. 0이고 1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뭐냐면은 0, 0,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맞겠죠? 네. 그래서 얘는 0, 0, 1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산해보면 알아요. 3, 1, 3 곱하기 0, 0, 1 맞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맞다는 거는 뭐냐면 3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은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맞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 001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재구성을 해야겠죠. 얘는 여기 리턴 부분을 재구성을 하면은 얘는 여기서 리턴 부분 재구성하면 001이 나왔으니까 얘는 y는 0이고요. x는 0에다가 40에다가 3을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10, 13이 되겠죠. 13에다가, 네, 뭘 곱하면은, 13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은, 13에다가 곱하기 y는 0이죠. 0에다가 다시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다시 볼게요. 0, 0,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 얘도 0, 0, 1이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X와 K,
나오겠죠. 그러면은 001, 그러면은, 네, 무조건 1이, 자, 이건 무조건 001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서 계속 하고, 네, 여기서 001 해서 001이죠. 그래서 여기는, 네, 1 해서 A와 B는 0이고 0이고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D는 0이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랬지? 네, 실수. 네, 뭔가 좀 잘못했어요. 잘못했네요. 001이 되면 안 되죠. 네, 이게 0이죠, 0. 이게 001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왜 계산을 제가 이상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네, 이렇게 되는 001이 아니라, 네, 왜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011이죠. 011. 네, 계산을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쩐지, 네, 제가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리턴 011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011 이렇게 리턴이 돼요. 얘는 다시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리턴 하고 0, 1, 1 이렇게 됩니다. 리턴 0, 1, 1 그러면은 요 값이 0, 1, 1 이렇게 잡힐 테고요. 그러면은 0, 1, 1 하면은 얘는 다시 리턴 네, 리턴하고 0, 1, 2 같은 경우는 네, 얘를 다시 재구성하면 되겠죠. y는 1이고요. 그럼 x는 0 빼기 0 빼기 네, a 나누기 b는 13이니까 13이 될 테고요. 13 d 이렇게 될 테고 d는 1이니까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2 2u 43은 네, 1 마이너스 13, 1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이 말은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이게 40이죠, 4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K는 네, K는 네, 1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13. 그럼 여기서 D는 마이너스 13이죠, 13. 그러면은 요거를 네, 음, 네, 요거를 네, D는 13은 얘는 예, 27이 돼요. 언제 되냐면 모듈러 40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는 13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음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익스텐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EU 4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시 요식을 적용시켜서 여기는 해당 안 되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익스텐드 유클리드 3일로 전환이 되고요. 다시 재기호출로 또 들어가서 다시 3일은 이후 1령이 되는데 1령은 바로 여기 위에 맨 위에 식을 그대로 정리하면 되니까 101이 되고요. 요거를 리턴 값을 받아서 요 값을 재구성해서 가서 리턴 값을 받고요. 그걸 재구성해서 다시 리턴 값을 받으면은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K는 1이고 D는 마이너스 13인데 얘는 마이너스 13은 모듈러 40에 대해서 27과 동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13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 맞춰서 구현하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고요. 네, 준비 잘해서 네, 수업 잘 듣고 네, 어, 좋은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